네네. 자, 오늘 내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코스닥이 최근에 그래도 계속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한 2주 됐나요? 네. 나스닥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제 영향을 좀 받다가 큰 영향은 없었는데 조금씩 떨어지다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상시 지수 얘기는 이제 별로 안 하고 이제 뭐 종목들 얘기나 아니면 기법 강의 위주로 이제 강의 저녁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오늘은 좀 많이 흔들어놔서 아마 평상시에 지수 신경을 안 쓰던 분들도 오늘은 좀 지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나 신경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강의를 저녁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점검과 이제 멘탈 관리 이 주제로 이제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팩트와 포인트는 뭔지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왜 지금 오늘 투매를 했는지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계속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뭐 지수가 아무리 빠져도 종목이 거의 안 빠졌었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도 영향이 있었어요. 그만큼 개인 우리 회원들이 뭐 손절했다는 뜻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종목을 주식을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네. 실제로 오늘 그 멘탈이 깨져가지고요. 완전히 그 멘탈 깨지신 분들 오늘 많이 봤어요. 네. 제 주변에 멘탈이 깨져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막 그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 보면은 그렇게 급락 안 했거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2%니까 일반적인 하락인데 굉장히 오늘 그 아주 그냥 히스테릭하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러겠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지수 얘기 쭉 해드리면서 심리를 좀 잡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회원들이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요. 지금 유튜브 쪽에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는 계시는데 천천히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하락을 좀 많이 한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 보시면 미국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다우 지수는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다우 저기 미국의 다우 지수는 0.3% 빠진 게 다예요. 그러니까 큰 하락이 없었잖아요. 대신에 여기도 이제 전저점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꼬리 달고 큰 급락이 아니라 0.3%로 그냥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최근에 계속 나스닥 위주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나스닥이 자꾸 신경을 긁었거든요. 나스닥 보시면은 요게 여기서부터 이상한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쭉 끌려 내려오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한 날 3% 급등하더니 그 다음날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4% 빠지고 그리고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1.4%또 하락으로 끝났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저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데 시원하게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후퇴가 우려된다 그러면서 팍팍 깨진 다음에 올라오면 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최대한 지저분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지저분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릴 거면은 한 번에 다 때려버리면 되는데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찔끔찔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터져서 큰 이제 혼란에 빠진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질까 봐. 네. 그 극도의 불안감 있죠.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되는데 한 대 맞을까 봐. 네. 막 불안해하는. 네.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들이. 그죠? 네. 특히 여기 최근에 사료주나 이런 거 비싸게 사신 분들, 이따 또 사료주 얘기 잠깐 해드릴 건데 그런 것도 비싸게 사신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로봇 관련주도 비싸게 사신 분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나스닥 지수가 작년 저점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인데, 그죠? 네.
여기 작년 저점이에요. 근데 여기를 깬 거예요. 근데 확 깼다가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깨작깨작 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 누가 힘든 거예요? 나스닥 쪽에 관련된 종목이나 ETF, 반도체 요거 사놓으신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거죠. 꼭 기억하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의라기보다 체크를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왜 빠졌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이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빠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미국이 이만큼 내려올 동안 우리나라는 추가락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이 전저점을 잡고 조금씩 깨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유리를 강한 힘으로 한 대 팍 치면 유리가 와장창하고 깨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한 힘으로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권투에서 보면 잽이라고 하죠. 잽. 그러니까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권투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유리를 해볼까요? 유리 보면 이렇게 톡톡톡 치잖아요. 그냥 안 깨지는데 약한 힘으로 치면. 근데 자꾸 치다 보면 나중에 깨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었다니까요. 근데 자꾸 전저점을 조금씩 깨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 근데 전저점 안 깼습니다.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깨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왜냐면 주변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러시아 핵전쟁, 금리 인상 때문에 뭐 경제가 망할 것 같고, 제가 선거 끝나고 3월달에 선거 끝나고 제가 무방에서 2, 3일 동안 계속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씨 뽑았는데 떨어져서 낙심한 분들, 네,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제가 선거 끝나고 2, 3일 동안 계속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후유증이 되게 있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내일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내일부터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모르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해외부터 시작해서 국내 물가 상승, 뭐 기름값 폭등, 그죠? 러시아 전쟁 장기화, 코로나 후유증, 그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치판은 개판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던데 취임식 전에 주식을 다 팔아갖고 현금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일이 윤석열 씨 취임식이죠. 네. 저는 윤석열 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예전부터. 네.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취임식 전에 주식을 다 팔았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네. 왜 그러냐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나라를 떠나야죠. 나라를 떠나지는 않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밖에 나가면은 마스크 해제, 실외 마스크 해제했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 심리 상태에서 물론 자기 건강을 챙기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상대방을 못 믿는 거예요. 가족끼리 있어도 마스크 쓰대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서로를 못 믿으니까. 제가 주말에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나가서 열심히 뛰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실내니까 원래 벗어도 되는데 막 뛰고서 이제 좀 걷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편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가족 5명, 6명이 오는데 맨 앞에 있는 아저씨는 저처럼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가족들이 아빠 빨리 마스크 써, 위험해, 막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빴는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 사람을 서로 보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여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주식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심리 상태가 이게 주식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갑을 닫죠.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 투자도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급등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투매가 나오겠어요?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좋은 얘기는 없고, 뭐 핵전쟁 얘기 나오고 북한한테 핵실험한다 그러고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전쟁, 전염병, 그죠? 네. 경제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기보다는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그러느냐? 오늘 그래요. 오늘.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수가 사실 계속 여기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그죠? 이 근처에 있어. 크게 코스피 지수는 크게 올라간 게 없다니까요. 근데 지수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빠져도 우리나라 지수가 조금 떨어져도 여태까지 크게 투매 나온 게 없어요.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도 별 우리 방 종목은 거의 투매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매가 나왔고 우리 방 종목들도 투매 나온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들이 손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 거예요? 심리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라고 자유를 줬는데 못 벗는 것처럼 불안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공감 가시는 분들은 자 1번 찍어 보시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수가 급락을 시작했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러겠어요? 지수가 본격적으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급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예. 주식을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투매하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오늘은 지수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러는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빠졌느냐?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덜 빠졌어요. 자 보세요. 일본은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돼요. 캔들은 여기 보시고 얼마 빠졌는지 여기 보시면 나와요. 일본은 2.5% 빠졌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대비 2배 빠졌어요. 2배 넘게. 그 다음에 홍콩 쪽은 오늘 쉬었고, 인도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그죠?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아까 이거는 최근 게 아니죠? 잠깐만요. 대만 가권 지수도 2% 넘게 빠지면서 전저점을 깨요. 대만이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 여기 이미 전저점 깼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 깨고 버티는 거라니까요. 인도는 아까 마이너스 0.6%가 맞고, 인도네시아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베트남 있죠? 베트남도 마이너스 4%에서 끝났어요. 네. 지금 이제 유럽 증시 보면은 독일이 1.8% 빠지고, 프랑스는 2.2%. 네, 그렇게 빠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심하게는 절반 이하로 빠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덜 빠진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2% 넘게 빠졌죠? 왜 그러겠어요? 개인들이 던진 거라니까요. 불안해서.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을 때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매매를 더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크게 전저점이 깨지거나 그게 아닌데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아까 유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지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던져도 세력이 던져야지 급락이 나는 거지, 개인들이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급락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본론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지수가 전저점을 깨면서 아까 나스닥 지수 보여드렸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미국의 나스닥이 앞으로 많이 갈 거라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앞으로 뭐예요? 4차 산업, 메타버스,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게 많이 가겠죠, 그죠? 네. 미국도 많이 가고 우리나라도 많이 갈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예요? 디지털 대전환? 그럼 디지털 대전환하면 아날로그가 가겠어요? 당연히 디지털이 가는 거죠. 그게 수혜주가 뭐겠어요? 그렇죠. IT나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겠죠, 그죠? 기술주.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이 많이 갈 거예요. 그냥 거기를 지금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물량 뺐고, 그죠? 자기들은 세력들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고 물량도 뺏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 괴롭히면 개인들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네? 나스닥 투자하고 싶겠어요? 한번 세게 물리면 그분이 이제 주식을 이제 관두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얘들아, 너희는 절대 주식하지 마라. 특히 삼성전자는 거들떠 보지도 마라. 그래서 그 집안은 이제 그 다음부터 애플폰을 쓰겠죠. LG폰은 이제 끝났으니까. 실제로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절대로 주식하지 말라. 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아들은 전문가라고 있지만 어머니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네. 아무튼 그랬어요. 마이너스 대표적인 그 동네 마이너스 손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주식하지 말라고. 네.
그 직업 이걸로 이제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네. 저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어머니 또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서 던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은 손절하거나 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가야 되냐면 자 이제 나스닥 때문에 빠진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덜 떨어졌다. 여기까지 들으셨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막 뉴스 보면은 러시아가 막 석유 수출 금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러시아가 전쟁도 지고 있고 굉장히 힘든 것 같죠. 그죠? 응? 우크라이나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 지수 떨어지고 유로스톡스 떨어지고 그죠? 독일 지수도 떨어지고 프랑스, 일본, 중국 뭐 나가 떨어지고 홍콩 정신없고요. 호주도 지금 떨어지고 뭐 네, 인도, 브라질 뭐 정신없어요. 대만 다 떨어지죠. 근데 러시아 증시 보셨어요? 안 떨어져요. 이상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세요. 이거 보면은 이상하잖아.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개 있어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뭐 아르헨티나. 이 남미 쪽으로 가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얘는 태국도 안 좋을걸요? 그죠? 네. 스웨덴? 나가 떨어져요. 스위스? 네. 근데 누구만 괜찮아요? 러시아만 괜찮아요. 그죠? 네,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수가 이제 전저점을 이제 코스피 지수 얘기를 해볼까요? 나스닥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 두 개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바닥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저도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대충 짐작은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바닥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개인들은 나스닥 저점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게 또 궁금해하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저점은 어딘가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 저점이 무슨 뭐 몇몇 포인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닥이 어딘지 그 다음에 거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왜 이러고 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래산업이 4차 산업 메타버스인데 그쪽을 지금 구덩이를 파갖고 난리를 지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최근에 그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거 아세요? 아시는 분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시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매수했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예. 주식하시는 분이 그런 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네. 그 트위터 인수 왜 했겠어요? 편안하게 그 트위트 그거 하려고요? 아니에요. 네. 장사하려고. 뭔 장사하겠어요? 네. 나중에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죠. 네. 그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결제 시스템 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트위터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연계돼가고 하는 거라니까요. 네. 이게 뭐겠어요? 결국엔 4차 산업인 거예요. 그죠? 네. 4차 산업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개인들이 눈치를 채고 많이 샀기 때문에 그 개인들 두 번 다시는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제 후려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매가 왜 나오는 급락이나 투매가 왜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을 괴롭히는 거죠. 왜 괴롭히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아무 목적 없이 괴롭히면은 그건 사이코패스고, 그죠? 네. 목적이 있어서 괴롭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목적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돈 때문에. 그 주식시장에서 돈 때문에 뭐 왜 그러겠어요? 돈이 되는 걸 뺏으려고, 그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흔드는 거고 이제 다른 나라들 증시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느냐? 네. 물량 뺏으려고, 네. 많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그래서 조정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들은 싸게 사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저점이 어디냐, 그 바닥을 잡지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걸리느냐,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얼마나 여기 전저점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괴롭힐 거냐. 이게 언제 끝나겠어요? 개인들이 100기를 들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투매가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매가 나오면 그러니까 물량 내놓으라고 떨어뜨려서 흔드는 거예요. 물량 내놓으라고. 주가가 이제 막 급등하다 중간에 막 흔들죠. 예를 들어서 10% 20%막 급등하다 말고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호가창 막 흔들리면서 흔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물량 던지라 이거예요. 자, 주가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던지고 나가라. 세력이 막 흔드는 거예요. 나가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철딱선이 없는 분들이 또 간다 그러면서 물량을 막 실어버리잖아요. 불타기. 물타기보다 더 무서운 게 불타기예요. 네. 본인이 타종는지를 모르시고 막 세력에 나가라고 막 흔드는데 거기서 더 사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날벼락 맞는 거예요. 물타기는 뭐예요? 물타기. 물타기 언제 하세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났을 때 하시는 거죠? 주가가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나가라고, 제발 좀 나가라고 떨어뜨리는데 거기서 그걸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는 신규원 들어오면 제가 꼭 교육을 시켜요. 불타기,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 그게 종목이 망가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의 30%는 그래요. 확실하다 싶으면 더 산대요. 그게 뭐예요? 올라가도 더 산다는 얘기예요. 불타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쭤봐요. 그래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대요. 웃어요. 서로 웃어요. 하지 마세요. 예.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자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물타기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10명 중에 8명, 9명이 물타기를 좋아합니다.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물타기 많이 하시면 비중이 많아졌을 텐데 잘 되신 적 있으세요? 울면서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지 마세요. 네. 그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나가라고 흔드는 거예요. 나가라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가란다고 나가면 돈은 언제 벌어요?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아주 찍어보세요. 네. 마음 힘드신 거 아는데 자꾸 웃으셔야지. 나가라고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지 말라고 지금 저녁 방송 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웃으세요 좀.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죠? 네. 그 소문 만복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웃어야 복이 온다고. 웃으시라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서 내 그 감정을 자꾸 올리셔야 돼요. 자꾸 다운되면 자꾸 업시켜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죠. 그죠? 네. 그게 멘탈 관리예요. 네. 자, 왜 괴롭히냐고요? 물량 내놓으라고. 그 얼마나 괴롭힌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놓을 때까지. 근데 오늘 뭐가 나왔어요? 투매가 나온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투매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들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뭘 보여드렸냐면 잘 보셔라. 오늘 이제 우리 방 보유 종목 중에 오늘은 투매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뭐 3%, 4%, 5% 빠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딱 펼쳐놓고 보여줬어요. 보여드렸다니. 뭘 보여드렸냐면 코스닥 여기 차트에다가 여기 종목 차트가 있으면 코스피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얹어요. 겹쳐가지고 네 차트가 이건가? 차트가 그 쭉 이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수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여줬다니까요. 네. 오늘 그 종목들 떨어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볼까요? 일단 얘기할 건데 하나 만들어 볼까? 잠깐 다시. 네. 여기 보시면 유일 로보틱스라고 로봇 관련 주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코스닥 지수를 겹쳐서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여기. 기다려보세요. 자, 이게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주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규 상장한 지. 요게 캔들은 말 그대로 주가 흐름이고 여기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네, 근데 이거 일봉 차트고 이제 오늘 투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가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세력이 나가서 세력이 조정이 올까봐 미리 나가가지고 내 종목이 오늘 급락했나? 아니면 세력이 안 나갔는데 개인들만 나갔나?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자, 유일 로보틱스인데 이게 뭐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분 차트예요. 5분봉 차트인데 오늘 9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자, 9시부터 보면 어때요? 캔들이 뭐라고요? 주가요 그냥. 근데 파란색은요. 코스닥 지수. 두 개의 흐름이 일치하죠. 또 뭐겠어요?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개인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유일 로보틱스하고 캔들이 유일 로보틱스의 주가고 파란색은 뭐라고요? 네. 코스닥 지수의 주가 흐름이에요. 오늘 지수 흐름. 근데 둘이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판 거예요? 개인들이 아니면 지수 보고 판 거예요? 지수 보고 판 거예요. 급락하니까 무서워서.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집어 던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지수 보고서 이렇게 던진 게 세력이다. 그건 세력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도 아니야. 그거는. 그죠? 세력이 무슨 지수 하락하는 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던지니까 예? 바보들이지 그거. 그게 어떻게 세력이에요? 세력 관둬야지. 맞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편안하시게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그냥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은 무서워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세력은 그러면 안 되죠.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멘탈 나간 개인들이 이 종목에서 나간 거예요. 조정을 왜 받아요? 세력이 주가를 왜 눌러요? 제발 좀 나가라고. 누구 보고요? 세력 나가라고요? 아니죠. 믿음이 없는 개인들 나가라고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힘들어 하실 거면은 뭐 같이 주가 떨어질 때 손절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갖고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종목들 다 보시라니까 다 거의 이래요. 아무나 다 올까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효성 OMB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효성 OMB 차트거든요. 똑같잖아요. 아까 유일 로보틱스하고 뭐가 달라요? 코스닥 지수하고 이 뭐야 이 효성 OMB 분차트 흐름이 똑같잖아요. 뭐 요즘에 뭐 많이 물리셨어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사료주 중에서 뭐 볼까요? 사료주 말고 뭐 아시아 종묘 이런 거? 네. 이거 아시아 종묘예요. 똑같잖아요. 미래생명자원 똑같잖아요. 같이 빠지잖아요. 그죠? 네. 에드바이오텍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침에 던진 거예요. 그냥 지수 따라서.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이해되셨죠? 원래 이거는 강의 내용이 없었는데 추가시켜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고요.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간 거니까 조금 참으세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보세요. 운전하시다 보면 또는 운전을 안 하시더라도 차에 타다 보면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죠? 터널. 어딘가를 이동할 때 뭐 고속도로건 국도건 요즘 국도에도 터널 많지 않습니까? 네. 터널인 거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두컴컴한 시커먼 터널에 들어갈 때 무서워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터널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터널인지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앞도 안 보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오늘 저녁 방송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네. 터널을 지금 들어갔는데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알고. 왜 이 터널이 만들어졌으며 이 터널에서 지금 세력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이 터널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내일 끝날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끝날 수도 있고 다음 주쯤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터널이라고 얘기했지 뭐 급락이 맨날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터널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모르고 들어가면 패닉에 빠지겠죠. 그죠?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미리 지금 지수가 전저점을 깨기 전에 미리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개인들의 멘탈이 지금 박살이 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방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꿈쩍도 안 하다가 오늘은 투대가 좀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일봉 차트 여기까지만 보고 분 차트 한번 보실래요? 분 차트란다. 네. 일반 차트. 자, 보시면
이럴 때는 이평선을 21선하고 61선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뭐 보시냐면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샀을 만한 게 뭐예요? 사료, 비료주 이런 거잖아요. 농업 관련주. 자, 그러면 이거 보시죠. 효성 OMB인데 효성 OMB가 지금 어디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초반에 올라온 게 사료주가 아니라 비료주예요. 요게 상한가로 튀어 올라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만든 게 뭐냐면 요 박스권이에요. 그죠? 박스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점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점을 요번에 오늘 깼어요. 여기에 이제 이평선이 두 개인데 빨간 건 21선, 그 다음에 61선이거든요. 60일 이동평균선의 별명이 뭐냐면 세력선이에요. 세력선. 뭐 다른 별명도 있는데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력선이에요. 근데 그 세력선이 깨졌네요. 그럼 이걸 세력선이라고 알고 있는 개인들이나 일부 전문가 그룹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1선이 깨지면 세력이 없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 차트에다가 코스닥 지수를 얹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새로 나간 거 아니라고. 근데 효성 OMB는 아무튼 투매가 나와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기 15,000원대에 산 사람들이 지금 한 20% 손해 받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 좀 비싸게 16,000원, 17,000원에 사신 분들은 5,000원 지금까지 손해가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0%에서 30%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전저점을 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겠죠. 근데 코스피 지수 꼴을 보니까 코스닥 지수 보니까 막 미친듯이 막 급락하고 있고 다이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전저점 붕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근데 내 보유 종목인 효성 OMB도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고,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20%, 30, 마이너스 20%, 30%가 찍혀 있는데 손실이 더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투매를 부르거든요. 바이러스 퍼지듯이 투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끼쳐요. 네, 그러니까 멘탈을 잘 잡고 싶으시면 부정적인 거나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아시아 종묘 얘기했었죠? 네. 이런 거 여기에서 아직 덜 갔다고 사신 분들 있었을걸요? 네. 근데 8,000원 좀 넘었었죠? 8,000원에 사신 분들이 지금 얼마 손실이겠어요? 20%. 근데 차트를 보세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21선을 깨지면서 떨어졌죠? 그러면 21선 깨진 적이 최근에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힘든 거예요. 마이너스 6%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너무 봐요. 차트가 개인들이 보기에는 끝난 걸로 보일 거예요. 끝난 거 아니거든요. 끝난 게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차트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은 이거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난 건 아닌데 끝난 걸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끝난 거 아니라고 3시간 4시간을 얘기해 드려도 그분들은 3시간 4시간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끝났네. 네, 그분들은 그래요. 네.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분들처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네, 말 안 들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아니 좋은 얘기 해준 거 아니야, 안 끝났다고. 근데 본인들이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후부터 무료 종목 진단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차트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보 4,000원대 있다가 지금 3,000원, 오늘 3,000원 깨질 뻔했어요. 내일 투매로 또 나오면 2,000원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4,000원대 산 사람들은 2,000원대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토막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트를 오늘 이런 식으로 다 깨놨다니까요. 남해와 21선 깨놨죠. 샘표 간장인데 오르다가 말고 21선을 깼어요. 21선을 처음 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고점이 10만원인데 6만원이죠. 그럼 깔끔하게 40% 손실이에요. 고점 대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또 떨어질까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신성홀딩스 마찬가지 있고 선진 그죠? 네. 요러고 있고 그나마 덜 떨어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들 되게 힘들게 하냈다. 아까 그 유일로보틱스 있죠? 네. 이거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로봇 관련주로 상한가 한 거 아니에요? 신규 상장 때. 근데 뭐 했어요? 신규 상장할 때 시초가가 2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종가가 19,800원. 그러니까 신저가라는 거예요. 신저가.
여기서 저한테 이거 좋게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길래 저는 안 좋게 얘기했어요. 신규상장주는 좀 주의하시는 게 낫다. 로봇 관련주 그리고 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끝난 건 아닌데 힘이 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보통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서 샀으면은 3만 원 전에서 안 샀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30% 이상 손실 나 있는데.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봐도 불안하고 나스닥을 봐도 불안하고 내 계좌를 보면 더 불안하고 뉴스를 보니까 더 불안하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개인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물량을 빨리 내놓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사료주하고 막 그 비료주 이런 거 농업 관련주 특히 사료주 뒤늦게 사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여기다 번호 찍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많잖아요 지금. 많을 거라. 자, 항상 이렇게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내 멘탈이 흔들릴 때는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억지까지는 아니고 긍정적인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아니에요. 조정이 왜 오는데요? 단기 조정이 왜 와요? 과열됐으니까 단기 과열됐으니까 그걸 시키려고 단기 조정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조정이란 게 왜 오는데요? 개인들한테 개인들 물량 내놓으라고 꼭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개인들이 안 내놓고 버티면 조정이 길어지겠죠. 근데 지금처럼 어디를 봐도 개인들이 의지할 데가 없고 여기 봐도 떨어지고 저기 봐도 떨어지고 다 전저점에 있어요. 거길 깨고 있는 데도 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한 달 걸릴 거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일주일 걸릴 거 반나절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료주 물리신 분들은 뭐예요? 그래 잘됐다. 코스피 지수 그냥 2600인데 지금 2400까지 갔다 와라 그냥. 내가 사료주 비싸게 샀는데 빨리 조정 끝내야지 그냥. 매도 그냥 몰아서 맞는 게 낫지, 그죠? 그렇잖아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하루 한 10대 맞을 거 하루 만에 다 맞으면 되지, 그죠? 네. 뭐 열흘 동안 나눠 맞을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죠? 요즘엔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리진 않지만 저희 때는 많이 때렸거든요. 일부러 때려달라고 막 학기 초에 막 그 옛날 당구장 큐대 같은 거 막 몽둥이 막 갖다 받치고 막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몽둥이 갖다 받쳤다니까 선생님한테 저희를 때려주세요 이러면서 부러질 때까지 맞고 네. 그때는 많이 때렸잖아요. 네. 군대 가도 그랬고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차라리 그때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심하게 때리시는 분들이 좀 가끔씩 있어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저기 사료주나 이런 것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사료주나 이런 게 금방 끝나질 않아요. 금방 안 끝난다니까요. 대신에 이제 과열됐는데 여러분들이 비쌀 때 비싸도 하필이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들어가서 사료주 늦게 사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죠. 다음부터는 요번에 그냥 그래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다음에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고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돼요. 어떻게 뭐 할 때마다 잘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심하면 심할수록 금방 끝내.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주산업이 이렇게 딱 쳐볼게요. 이거는 더 올라갈까 빼고 팜스토리. 예를 들어서 자 팜스토리 물리신 분들 경청해 보세요. 팜스토리가 이렇게 천천히 하루에 0.1%씩 0. 아니 1% 2%씩 천천히 떨어지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또 천천히 3개월 동안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음봉 그냥 큰 거 한 두세 개 맞고 끝나는 게 나으시겠어요? 음봉 큰 거 두세 개 맞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 1번. 천천히 3개월 그리고 올라올 때 3개월 걸려요. 이게 낫겠다 2번 찍어보세요. 뭐가 나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라니까요. 뭐가 낫겠어요?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니까 대부분 1번 찍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금니 이거 물리신 분들은 어금니 꽉 깨물고 계세요. 어금니 꽉 깨무시라니까. 꽉 깨무세요. 이게 나은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그죠? 네, 천천히 3개월 동안 한번 가보실래요? 네, 올라오는데 3개월 걸리나요? 떨어지는데 3개월, 올라오는데 3개월. 맞잖아요, 그죠? 네, 이게 나은 거예요. 저기 누구예요? 동호 펌프 테이블 요즘 난리치고 있죠, 이 친구. 응?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어정쩡쩡하게 찬찬히 하고 막, 어? 이거 무슨 진짜 뭐예요 이거? 이렇게 질질 끌어서 2, 3개월 가느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크게 세게 들었다 놨다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눌림목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차라리 이게 나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기만 하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더 봐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서 급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눌림목이 만약에 맞다면 나중에 봐서 양봉으로 들었다 누르는 것보다요 음봉으로 들었다 누르는 게 더 많이 가요. 더 많이 간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명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명품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되기만 하면 끝내주는 거나 봐요. 근데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네. 힌트 드리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사료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시간에서도 저기 사료주나 뭐 비료주 좀 올라왔어요. 네, 왜냐면 이제 푸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무튼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공략하기 좋은 게 뭐냐면 방산주예요. 방산주.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전쟁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대통령 새로 취임하고 조만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온다고 하죠. 북한이 지금 환영한다고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보니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 핵실험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씨는 이제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제 좀 강하게 가거든요. 네. 그죠? 부드럽게 안 하고 좀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안 그래도 이제 그 뭐예요? 진영 간의 그 대립이 굉장히 심한데 뭐 전쟁 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들이 많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한일 단조가 20% 급등했거든요. 20% 나왔어요. 윗꼬리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건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거고 저희 방에 라이브에서 나갔던 게 휴니드인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수익 많이 났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산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사놓은 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아무튼 라이브 가나는 요거 단톡방 건 한일 단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방산주가 요거 말고 아직 안 간 것도 있거든요. 네, 방산주를 잘 보세요. 분위기가 이럴 때 방산주만한 게 없어요. 네. 피자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자나 치킨 드실 때 평상시에 저도 콜라나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네. 옛날에 맥주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다 끊었지만 콜라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콜라를 즐겨 마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 치킨도 잘 안 먹지만 가끔씩 먹게 되면 콜라 먹어요. 느끼하니까. 이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네. 이 분위기에서는 방산주가 콜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산주. 네. 방산주하고 세트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뭘까요? 네. 뭐긴 뭐예요? 고유가수 해주세요. 들으신 분들은 8번 찍으시고 난 얘기해 드렸어요. 네. 세트로 잘 가는 게 고유가수 해줘요. 얘기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추천한 게 아니고 우리 문자 번역들 종목도 잘 갖고 있으라고. 네. 그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세트로 잘 갑니다. 옛날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났거든요. 옛날에 시리아, 뭐 리비아 이런데 내전 터지고 그랬을 때 실제로 빅텍이나 스페코나 뭐 휴니드, 한일단조 저런 게 급등을 했었어요. 예. 중동에서 전쟁 나면은 안 갔을 거야. 갔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거기 오니 유전지대. 산유국들. 옛날엔 중동에서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서 그래요. 가스관 있는 데서. 네. 석유 말고 가스 쪽을 건드리죠. 가스. 왜 가스 쪽을 건드리는지 모르시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전쟁 나면 뭐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뭐
시리아, 리비아, 그죠? IS 반군 뭐 이래가지고 그쪽에 전쟁 났죠. 근데 요즘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가스 실어내는 데서 전쟁이 나요. 가스. 왜 그럴까요? 왜 석유지대에서 가스로 바뀌었을까요? 탄소 중립이 뭐예요? 탄소 중립. 탄소를 최대한 적게 생산해서 뭐 지구를 지키자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뭔데요? 원전. 근데 원전이 전 세계에서 탈원전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탈원전한다고 원전이 잘 안 돌아가요. 원전 돌리는데 시간 꽤 걸려요. 그동안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가스죠. 천연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유럽이랑 다 껴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거기가 이제 전쟁터 된 거고. 옛날에는 석유 나는 데서 싸웠는데 지금은 가스 나는 데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탄소 중립. 석유나 석탄 많이 떼서 그 만든 제품은 더러운 제품이다. 근데 이제 원전이나 이런 천연가스는 이제 그 매연이라는 게 덜 나오니까 그거를 생산한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 그게 ESG 경영지표 아니에요? 네. 그 누가 만든 건데요? 누가 만들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든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가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스가 나거나 가스가 지나가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네, 고유가에는 가스 들어가는 거니까 전쟁주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세트로 가요. 네. 얘기해 드렸습니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바뀌는 거예요. 테마주 뽑을 때 인터넷 검색하고 차트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해드린 얘기 중요한 얘기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또 이 얘기 듣고 내일 또 아침에 또 바로 또 종목 검색해갖고 막 아무거나 대충 막 사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뭘 지금 해드린 거냐면 나스닥 지수 오늘 밤에 폭락하는 거 아닌가요?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코스피 지수 급락하면 어떻게 되죠? 신경 끄세요. 그게 걱정되면 컴퓨터에 아예 키지를 마세요. 아무 대책 없이 불안하니까 손절하는 게 최악의 손절이에요. 제일 나쁜 손절이 뭔지 아세요? 네. 불안해서 그냥 막연하게 손절하는 거. 그게 가장 나쁜 손절이에요. 그럴 바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키지 마세요. 그냥 HTS 키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날 일찍 주무시든지 낮술 한잔 하시고 그냥 푹 주무시든지 그냥 뭐든지 하세요. 어디 놀러 가시든지. 네. 그게 차라리 내가 내일 아침에 손절할 것 같다.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와서 뭐 쇼핑을 하시든지 여자분들 쇼핑하시든지 남자분들 가서 뭐라도 드시고 오세요. 네? 남한테 뭐 사주지 말고 그냥 본인을 위해서 아니 가족들을 위해서 하든지. 왠지 아세요? 나가서 차라리 그냥 100만 원을 그냥 쓰고 들어오라니까요. 그게 손절해서 날리는 돈보다 훨씬 적어요.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끝내죠. 맞죠?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니까. 손절해갖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날리시느니 그냥 가서 그 돈 쓰고 오시라고 그냥. 아침에 또 불안하고 손절하지 말고. 돈이라도 썼으면 집에 뭐 물건이나 하나 드리든지. 그죠? 아니면 뭐 재밌게 여행 가서 쓰시든지. 아깝지라도 않잖아요. 그걸 왜 주시장에서 던지냐 이거예요. 그 돈 갖고 나 같으면 쓰겠네요. 그죠? 좋은 생각이죠? 네. 그죠? 손절할 것 같다. 꺼버리고 나가서 쇼핑하세요. 그냥. 네. 여자분들은 항상 옷이 없잖아요. 맞으면 여자분들 자 7번 한번 더 찍어봐요. 여자분들 맞죠? 그죠? 여자분들 항상 옷이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이제 알아서 네, 맛있는 거 드시고 네. 남자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친구들 술 사먹이면 안 됩니다. 네. 그러지 말고 네. 다른 데 쓰세요. 다른 데. 아무튼 내일 내일 또 투매가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돈 쓰라고 그러겠어요. 나가서 노시라고. 그게 남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김 실장님은 지금 전쟁 수혜주, 네, 러시아 전쟁 수혜주하고 요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보세요. 아까 저는 전쟁 수혜주 막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죠? 네. 항상 김 실장님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종목이 어떤 걸 해야 되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밤새 눈 시뻘개질 때까지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김 실장님 방송을 네, 정독하세요. 정독. 네. 방송 한 30분밖에 안 하시니까 네, 금방 끝나요. 네. 이분은 종목을 다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슨 테마 주고 이게 왜 그 테마 준지 얘기를 해준다니까. 저는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줘요. 큰 것만 잡아드리지. 아무튼 디테일한 거는 김 실장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이제 9시 5분부터 방송 시작하시니까 유튜브나 이쪽에서 들으셔도 돼요. 네.
자, 또 여러분들 오늘 밤 일찍 주무시고 내일 저기 뭐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편히 쉬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